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은 우선 새누리당의 전략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말빨센 우리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대표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드디어 공식 유세이기 때문에 선거법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데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건국 이래 개인적으로 10원 한 장 안 받고 뇌물죄로 기소된 게 박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맞습니다. 이 여초우령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뭐라도 해야죠. 제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안철수 캠프, 유승민 캠프, 홍준표 캠프에게 제안합니다. 노무현 권양숙 뇌물가족 640만 불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합시다. 이제 무슨 안철수까지 보수라 그러는데 나 그 친구가 보수인지 뭐 좌파인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단 권양숙 뇌물죄 특검법 같이 발의합시다. 그래 놓고 보수리 머리 따지하는 겁니다. 유승민이요, 깨끗한 보수한다고 박 대통령 때려놓고 뇌물에 대해서 권양숙 뇌물 이제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고요. 한 달 전에는 아예 봉화마을로 권양숙 머리 숙이러 다녔습니다. 이런 자가 지금 개혁보수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노무현 뇌물가족 특검법 발의하십시오. 자, 오늘 유세 첫날인데요. 우리 조원진 후보는 자신의 연고지, 자신을 정치인으로 키워준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또 오늘 문재인 후보가 여기 왔다 그럽니다. 난 그분은 대구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왔고요. 홍준표 후보 오늘 여기 3시에 옵니다. 근데 대구에서 박근혜냐 유승민이냐 선택하라고 떠들었던 유승민만 대구에 오지 않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유승민이 대구 왜 못 왔겠습니까? 여기 왔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오는 거죠? 대구 아마 5월 9일까지 못 올 겁니다. 유승민 이러다가. 제가 볼 때는요, 그 배신자 유승민 완주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당이 원래 김무성 패들하고 유승민 패들이 야합을 한 당 아닙니까? 이제 또 자기들끼리 싸움을 시작해서요. 김무성 패 20명이 단결해서 유승민이 후보 사퇴하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잔머리 쓰는 데는 김무성 패가 유승민보다 약간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 뒤에서 칼 꽂더니 이제 김무성 애들이 유승민 뒤에서 칼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종구라는 자가 하나 있는데, 아니 자기들이 안철수를 지지한다, 김무성 패들이 박지원 밑으로 가겠다, 자기들끼리만 가면 되는데 저 횃불당 홍준표에 거기 있는 사람들 50명을 빼가서 같이 가겠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저 국민의당의 김무성 패, 저 바른당 저 김무성 패들은 이미 가기로 결정했고 박지원 밑으로. 횃불당에서도 홍준표 사퇴하라, 돈을 안 쓰고 있어요. 횃불당이 250억인가 빌렸는데 홍준표가 10% 이상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으니까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50명 정도는 박지원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 친구도 50명 정도 또 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다 가는 거죠? 박지원 쪽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가시죠. 빨리빨리. 예, 시간 끌지 말고
오늘 당장 가세요. 오늘 당장. 박지원한테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안철수 찬양하러 횃불당 50명 들어가고 바른정당 다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지켜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 대선 승리 가는데 제일 걸거치는 게 바로 김무성 패와 횃불당 패거리들입니다. 빨리빨리 가세요. 빨리빨리. 그리고 위기감을 느꼈는지 홍준표 후보는 오늘 좌파를 못 이기면은 한강다리에 빠져 죽겠다. 그 말 번복하지 마세요.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지 말고 반드시 한강다리에 빠져 죽으십시오. 그래도 사람 죽으면 안 되죠. 간단합니다. 그냥 후보 사퇴하십시오. 후보 사퇴. 한강다리에 빠져 죽지 말고 오늘 당장 후보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선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다들 넘어가 주니까 우리 보수 애국국민들은 안 넘어갈 거지 않습니까? 저런 쓰레기 기회주의자들이 넘어가고 우린 그대로 조원진 후보 찍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탄핵 반대하는 국민 여론조사 조작 왕창 들어올 때도 20% 25%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40% 이상 넘어갑니다.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 그냥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만 우리 조원진 후보 찍어주면은 그냥 당선되는 겁니다. 여론조사 무슨 저 종편에 나오는 저 브로커들 얘기 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통해서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은 조원진 후보 찍어라 이 말만 하면은 5월 9일 기적같은 승리가 연출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겼을 때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 필연입니다. 필연. 우리가 지금도 이기고 있는 거를 언론과 여론조사에서 안 잡아줘서 그렇죠. 이미 바닥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 기적이 아니라 그건 필연입니다. 자, 우리 조원진 후보 아마 대구, 경북부터 해서 충청, 서울로 쫙 올라갈 겁니다. 대구, 경북 일단 남아있는 여기 시장 상인분들, 대구 국민들 조원진 후보를 지켜주시고 조원진 후보를 이제 북상해서 한 명 한 명 아직도 탄핵의 사기성을 모르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 구하면서 한 표 한 표 마음을 얻어갈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원진 후보 가는 게 다 같이 갈 거죠? 조원진 후보를 당선시키고 바로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빼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사실은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박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모심을 당하러 온 것이 아니고 모시러 왔다. 나는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통령 후보인데 제가 마이크 잡고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새누리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든 것은 모시러 왔지 제가 모심을 당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모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시고 특히 우리 서민들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 대선이 오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서요 시작하자마자 흔들리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유승민 후보가 하도 크게 흔들려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배신자 기회주의 무리들에 둘러싸다 보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당 안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우리 당 조원진 후보요. 지지율 0% 나와도 끝까지 갑니다. 0% 나왔다 해서 너 내려와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념과 원칙으로 뭉쳐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 쫓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일대 같은 이 당들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유승민 지지율 2% 나오고 홍준표 지지율 6% 나오니까 밑에서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끌어내리는데 아주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이종구 이제 의원, 이분 뭐 어떻게 보면 김무성 씨랑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죠. 바른정당으로 넘어간 사람인데, 대놓고 4월 29일 전까지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안 오르면은 사퇴를 시키겠다, 의총에서. 선거운동 딱 첫날에 그냥 치고 나왔습니다. 같은 당 사람이 첫날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사퇴시켜버리겠다, 의총에서. 야,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작자들이 이른바 구새누리당에 다 있었으니 대통령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저런 자들이 다 있었는데. 원래 구새누리당,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완전히 새로운 벤처 정당이고, 옛날 저 횃불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당원당규 8조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은 공동 책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탄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더라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당은. 불교 말 때 같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정말 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탄핵시켜야죠. 자기들 같은 책임진다고 할 때는. 근데 지금 저 사람들 어떻게 탄핵시켰습니까? 김무성하고 유승민 이런 사람들 38명 재빠르게 탄핵시켜놓고 안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의원 리스트를 빼내가지고 자기들만 살아보려고 튀어나간 거 아닙니까? 잘 되나 봤어요. 저런 짓 하고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유승민 데리고 나갔는데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또 유승민을 쉽게 얘기하면 유승민을 탄핵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유승민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와달라 그래서 대선 나와서 뭐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인기 없으니까 그냥 끌어내리겠다. 탄핵이랑 똑같은 거예요. 박 대통령 탄핵한 거랑. 자기들 살려고 그냥 아무하게나 덮어 씌워놓고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또 이종구 의원은 아예 대놓고 이런 말까지 떠들었습니다. 유승민 지지율이 혹시라도 4에서 5% 정도 얻어서 그 차이 때문에 안철수가 문재인에게 지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인가. 안철수 당을 왜 신경 씁니까? 그거 남의 정당 아니에요? 자기 당 후보가 4%를 얻었으면 6%, 7%, 8% 더 얻을 생각해야지. 자당 후보가 4%, 지금 유승민 후보 2%잖아요? 이게 4%, 5%로 늘어났을 때 안철수가 떨어질 거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당 사람이 선대위 부위원장이에요. 또 그 사람 직함이. 그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지난 토요일에 유승민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20명 국회의원, 38명 정당에서 20명 국회의원 뭐 과반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여서 유승민 사퇴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거기 뭐 이종구라 다 있었겠죠. 그리고 김무성 끄라프들이 있었겠죠. 저래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래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해요? 한 명 후보 한 명 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사퇴시킬까 이러고 있는데 사퇴만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면은. 사퇴를 시키면서 저 유승민을 박지원과 안철수에게 팔아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글로 붙어서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종구라는 사람이 그걸로 멈추질 않았어요. 자당의 사람들이나 끌고 가서 박지원한테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면 되는데 또 이제 자기들이 버리고 나온 저 횃불당, 홍준표의 횃불당 사람들도 넘어올 거다. 박지원 당으로. 그래서 100명 이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40명이니까 뭐 한 저쪽에 저 횃불당 한 30명. 그 30명이 누구예요? 지금 90몇 명 있잖아요. 횃불당에. 30명 정도가 탄핵을 했던 가담 세력이 30명입니다. 그 30명도 같이 박지원당으로 넘어올 거다. 홍준표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로컬뉴스하고 이제 아시아경제가 그래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로컬뉴스 등등 이제 여러 매체가 63억 원의 유승민을 팔아넘기려는 바른정당. 63억 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의원 숫자가 30몇 명이어서 국가 보조금으로 63억을 지원했습니다. 대선 열심히 뛰라고. 대선을 뛰는 조건으로 63억을 지원했는데 그 돈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바른정당은. 어차피 유승민 사퇴시킬 거니까 그 돈 쓰지 말고 그 돈 우리가 해먹자 63억. 그리고 나서 박지원한테 유승민 팔아넘기고 우린 가서 더 해먹자 그 당 가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정희보다 더 나쁜 자들인데요.
우리가 지난 2012년도에 이정희가 28억 원을 통진당해서 국고보조금 먹고 후보 사퇴했다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근데 이정희는 최대한 뛸 거 다 뛰었어요. 마지막 남은 TV토론 하나 그때 직전에 사퇴했기 때문에 투표만 이제 하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사실은 다 뛸 거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른정당 하는 이 사람들은 4월 29일 투표지에 유승민이라는 이름이 인쇄되기 전에 사퇴시켜버리겠다. 아예 한 푼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 선거는요,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63억 쓰기 전에 일찌감치 사퇴시켜버리겠다.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죠. 이거 완전 도둑놈들이에요. 이거는 63억도 해먹고 유승민을 박주한테 팔아넘겨서 거기서 또 해먹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하고. 자, 그러면요, 횃불당은 어떠냐 또. 횃불당은요, 250억을 이 당사 건물을 이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직자들 인터뷰 나오는 거 보면요, 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 15% 이상 나와야지 전액을 보전받는데 지금 홍준표가 5%, 6% 이러니까 250억 다 썼다가 10%도 못 넘기면 한 푼도 보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이 파산하는 거예요. 250억 부채 그 빌딩 몇 개 팔아서 간식 갚는다? 알고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직자들이 그 돈을. 자, 그리고 지금 이 아까 말한 이종구 의원이 말한 이 횃불당의 30명, 제가 볼 때 아주 긴밀하게 박지원 등등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 홍준표를 사로잡아서 안철수 박지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앞편에 이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래도 보수층이 한 30%는 그래도 유지되고 있죠. 박 대통령 탄핵됐다고 내가 보수였는데 바로 좌로 바뀌었어? 그런 사람 몇 명을 했겠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동작의 지역구인데 거기서 보수층이 한 10% 빠져버리고 20% 빠진다, 30% 빠진다? 당선됩니까? 나경원 의원은 어떤 경우로 당선 못 돼요? 2당 후보에 있어서는. 동작 선거? 그거 그냥 투표하러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보수층이 그냥 투표하러만 안 나가면 나경원 의원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에 남아서는 나경원 의원은 살 길이 없어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겁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경원 의원뿐이 아니죠. 나경원 의원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구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저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거 지금 유승민이 2% 나오는데 자기들 한번 총선 나가보세요. 다 1%, 2%죠. 살기 위해서 다 박지원에게 무릎 꿇고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바른정당 다 들어간다. 횃불당에 탄핵한 30명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으로. 근데 그냥 도망가면은 전리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항복하러 오더라도 뭐 전리품을 가져와야지 대우해 줄 거 아니에요. 대선에서 뭘 가져가야지 대우받습니까? 후보를 데려가야죠. 후보의 목을 자꾸 끌고 가서 이걸 갖다 바쳐야지 대우해 줄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 그 유승민은 지금 포위해가지고 끌고 가겠다는 거고, 김무성패들이. 저는요, 나경원 의원이 대체 홍준표 선대위원장을 왜 수락했을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건 수락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랬거든요. 후보가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제가 볼 땐 사기성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탄핵의 주범이 왜 거기 선대위원장을 맡습니까? 조용히 뒤로 빠져야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는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선거운동 하려고 택 떴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씨는 탄핵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찬성도 안 했고 이상한 입장인데 나경원 의원이 차라리 입장으로 따지면 유승민 선거운동을 도와야지 왜 홍준표 선거운동을 돕겠어요? 나경원의 선거운동 도우려고 받았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뭐 바보가 아닌데 홍준표가 당선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나경원 등등 탄핵 세력, 그리고 이 범또 귀의주의 세력, 탄핵 세력과 귀의주의 세력 약간 좀 다릅니다. 탄핵 세력은 30명 정확히 탄핵 찬성한 그 사람들이고 귀의주의 세력은 박지원이든 심지어 무슨 이정희든 자리만 주면 가는 또 그 부류가 있어요. 이 횃불당에. 아주 광범위한 세력이고 그 세력들이 뭉쳐서 90명 중에 제가 볼 때 한 60명 좋게 넘어갑니다. 60명 좋게 넘어가요.
그 세력들이 또 바른정당에서 유승민을 포위해서 포로로 잡아서 갖다 바치듯이 홍준표를 또 포로로 잡아서 박지원과 안철수에게 갖다 바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나경원 의원 선대위원장 한 거 아니에요. 홍준표 선거운동 하려고 진짜 선대위원장 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보수 단일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 단일화 하다가 갑자기 절로 다 안철수로 가버리면은 태극기 세력이 다 박지원을 응원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고, 이미 청계광장 태극기파 지금 글로 들어가 있죠. 홍준표 캠프에. 이번 주부터 청계광장 집회는 자유한국당의 당 행사로 바뀝니다. 우리 대한문 집회, 우리가 만든 새누리당의 당 행사가 되듯이 청계광장의 사탕파리 태극기 집회는 자유한국당 당 행사가 돼버려요. 그 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태극기파를. 그 당 행사에 누가 총괄 관리하냐? 나경원 선대위원장이에요. 서울시당 위원장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 청계광장의 태극기 파리들 나경원의 지시에 따라서 나경원의 노비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그걸로 족하는 게 아니죠. 그런 나경원이 만약에 홍준표를 사로잡아서 박지원한테 갖다 바치면요, 청계광장의 태극기 파리들은 이제 박지원 찬양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박지원이 조만간 청계광장 태극기 집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겨울 같이 지냈던 집회야 따로 했지만은 청계광장에 태극기 든 사람들 박지원 만세 부르는 거 우리 그걸 보는 수 있고, 박지원이 저 사탕파리 방송에 나가서 보수들에게 호통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 보수 통합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판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판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 됩니다.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후보 단일화요? 조원진 후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탄핵의 진실을 정확히 밝힐 수 있고 한 번도 이 보수의 명분 이런 것들을 흐트러지지 않은 태극기 세력의 후보 조원진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후보 단일화 되는 거죠. 아주 안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당이 무슨 조원진 후보를 박지원에 팔아넘기겠습니까? 저 바른정당하고 저 자유한국당은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위험해서 단일화 협상 할 수가 없어요. 단일화 협상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박지원이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2월 말에 이미 박지원과 손잡고 정권 만들면 영호남 정권으로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본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지원과 손잡겠다가. 나경원 세력이 홍준표를 팔아넘기기 전에 홍준표 자체가 박지원과 정권을 만들겠다고 떠들어댔는데, 그래놓고 또 나중에 또 말을 좀 바꾸고 있어요. 또 이분은 하도 말이 바뀌어가지고 홍준표 씨 부인도 다 계산된 발언이었다. 여기도 계산 저기도 계산. 그럼 저는 이 부분의 진실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계산이라 그러니까. 박지원과 손잡고 영원한 정권 만들겠다. 그거 계산입니까? 진실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합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둘 제가 볼 때는 완주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조원진 후보 전혀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지원한테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유승민한테 야합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밀면 어차피 유승민, 홍준표 사라지니까 문재인, 안철수, 조원진 3파전인데 사실은 안철수가 호남표를 먹어주기 때문에 조원진 후보가 오히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쉽게 이길 수 있다. 이 논리 갖고 그냥 갑시다. 다른 잔머리 쓰지 말고. 요즘엔 우리 쪽에 있었던 보수 이 지식인들도 계속 헛소리들을 하는데, 아예 조갑재 대표처럼 저는 차라리 그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안철수 지지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웬만한 사람들 다 안철수로 줄 서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안철수에 줄 서고 싶어 합니다. 대놓고 얘기해 주는 게 조갑재 대표여서 전 조 대표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준표에 줄 서 있는 저 태극기 파리들, 사탕파리들, 청계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 목사가 안철수와 공동정부도 만들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이상한 변명했는데 그게 속마음인 겁니다. 홍준표 줄 서 있는 사람, 홍준표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한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줄 서서 조 대표가 다리를 놓으면은 안철수 쪽에 줄 서가지고 해먹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지. 누가 지금 홍준표 지지율 7% 나오는데 누가 저 사람 대통령 된다 생각하겠어요. 그런 지금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기극 없이 정도를 걷고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데는 우리 당의 조원진 후보밖에 없습니다. 조원진 후보 하나만 믿어주시고 그냥 가면은 대선 승리할 수 있고 설사 아깝게 떨어져도 보수 세력 제도권 정치 완전히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가족 특검 공동 발의 제안입니다. 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10원도 안 받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면 640만 불을 받아먹은 노무현 가족 특검은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일가 특검법 공동 발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박 대통령 탄핵에 나섰다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모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원래 정해진 선거일보다 7개월여 앞서 열리는 비상조기 대선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열리지 않았을 대선이고, 따라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박 대통령 탄핵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폐를 청산하자는 데 동의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외치는 적폐 청산, 부정부패 척결 구호가 거짓이 아니라면 유력한 640만 불의 뇌물을 받아먹고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노무현 일가에 대한 재수사 촉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2008년 검찰이 밝혀낸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액은 노무현 권양숙 100만 달러, 노무현 노건호 500만 달러, 노무현 노정현 40만 달러에 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준비하자 자살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비서실장이 청와대 안에서 640만 달러가 오간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것이며, 자살한 주군을 팔어 2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뻔뻔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조원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적폐 청산의 대상인 문재인을 제외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장성민, 남재준 후보 등에게 노무현 가족 640만 불 뇌물수사 특검법 공동 발의를 제안합니다. 자신들이 주도한 박 대통령 탄핵과 똑같은 기준으로 부정부패 세력을 수사하자는 이번 제안에 반대한다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의 부정부패 척결 구호는 거짓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누리당 대변인 의뢰 사나이! 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요새할도록 양해해 주신 서문시장 상인의 분들과 우리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서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려울 때마다 내려왔던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서문시장에서 대선의 22일 대장정에 시작을 할리는 출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대구 시민들에 대한 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5개월 동안을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대 50도 아니고 100대 제로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과 업무와 선동으로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구 시민 중에서도, 서문시장 상인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뇌물 문제하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5개월 동안 이영렬 검찰 특수본,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이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 푼의 잘못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는데 감옥 간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최순실, 최서원 얘기 나오는데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개 집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최순실하고 고영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영태는 장남입니다, 장남.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장남의 업무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고영태 수사 검찰총장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물쩍 2천만원 3천만원 세관장한테 돈 받은 거 가지고 고영태 사건 덮으려고 하면은 큰일 난다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년 전부터 컴퓨터 빵 터뜨려가지고 박근혜 죽이고 우리가 재단 다 먹자, 이것이 고영태 사실의 진실입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배신자 바른정당의 김성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민석 동지가 3년 동안 기획을 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고영태하고 TV조선의 이진동 사회부장은 어떤 관계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고영태하고 민주당의 박영수는 4시간을 이틀 동안 고영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업무를 꾸몄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업무, 그것도 남창 같은 고영태를 데리고 업무에서 대통령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그 탄핵은 잘못된 탄핵 아닙니까, 여러분? 탄핵 무 잘못돼서 도망갈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없는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시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파 세력들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여러분, 서문시장에 있는 상가 여러분, 상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편파방송 중에서도 1대 100대 제로의 편파방송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집어넣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동생이 부정부패에 연루될까봐 그거 보고 싶어하는 조카조차도 청와대에 데려오지 않았고, 박지만 또한 청와대에 한 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러한 대통령이 지금 기소를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요 또 업무입니다, 여러분.
저 조은진이가 한국당의 이 새누리당이 왔 여러분 제 것은 하지만 대통령의 뜻 분명히 대통령과 탈당을 했고 새누리당에 입당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이 잘못 싸우면은 오늘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말리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을 하시고 사죄해 오셨는데 저는 1시간 반 90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저는 나와서 기자들한테 거실이 춥더라, 박근혜 대통령서 당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여러분께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대통령께서는 분명하게 이 탄핵은 역진 탄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론 탄압, 언론의 편파 방송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뇌물을 찾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의가 법이 되면은 투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불의가 법으로 된다면은 투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다. 삼성동 갔더니 30년 된 금성 텔레비 한 대 있습니다. 보일러는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바깥보다 더 춥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자주 나옵니다. 바깥에는 JTBC, TV조선, 채널A 기타 방송들이 다른 건물에서 박근혜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커튼이 너무 얇아서 요즘 저거 다 찍히니까 커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님, 어떻게든 이겨야 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제가 그랬어요.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광화문의 촛불 집회는 평화 시위를 가장한
종북 좌파들의 집회입니다. 그 안에는 민노총이 주도했고 정교조가 주도했고 광우병의 270개의 좌파단체들이 주도했고 세월호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297개의 좌파들이 주도해야 한다. 집회가 바로 세월호 집회입니다, 여러분.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세력들은 위장평화 집회를 했는데 그 세력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던 주사파들이 중심에 있고 통진당 잔당들이 그 중심에 있으며 정교조와 민노총이 그 중심에 있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얻고 민주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다, 여러분. 사회, 김정은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세력들을 등에업고 대통령의 중심은 죽이겠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이런 사람한테 그 나라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안철수 또 얘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정미용 대표가 얘기했는데 안철수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촛불 집회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국가 원로들이 4월 퇴진, 6월 대선 혹은 6월 퇴진, 8월 대선을 얘기할 때 안철수가 가장 먼저 나와서 하야하면 안 된다. 대통령은 퇴진시켜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는 대통령 나오니까 종북 소위 말하는 촛불 세력들이 문재인한테 몰려가지고 문재인을 미니까 자기는 빠져가지고 촛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같이 기회주의 눈치 보는 이런 안철수 여러분 밀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는 박지원의 로봇입니다. 안철수는 박지원의 로봇입니다. 국민의당은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당입니다. 광주 호남 지역을 제외해놓고는 우석 3석 정도밖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당이 국민의당입니다, 여러분. 박지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 보고 안 의원 당신 좀 목소리 좀 높여야 되겠어요. 너무 약해 보여요. 이러니까 안철수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것이 완전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코미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이 북한의 핵위협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 반대했다가 가장 먼저 반대하면서 성주에 가가지고 사드 반대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됐다고 사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안 하고 눈치 보면서 표에 끌려가는 그러한 국민의당, 호남 국민의당한테 대구 경북 사람들이 표를 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당 생기고 지난 연말에 대구 예산 가져오려는데 김동철이라는 국민의당 후보 의원이 대구 예산은 모조리 깎겠다 이렇게 했는 것이 국민의당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안철수한테 표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은 대구 경북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안철수한테 표 주면은 뭐가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빛 정책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금강산 관광 열어주고 개성공단 열고 해주 항구하고 NLL 포기한다. 여러분 박지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국민의당에는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사진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에게 어떻게 우리 보수파의 중심인 대구 경북에서 그 정당에다가 표를 주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수 없다. 핵을 개발하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몇천만 불 갖다 주고 몇천억 갖다 주고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걸어놓고 있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누가 북한의 핵과 싸울 수 있는지, 누가 잘못된 햇볕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누가 김정은의 북한 핵을 드러내고 대한민국 국민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새누리당의 좋은 짓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정당, 배신자들이 모여가 있는 바른정당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있을 때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주고 당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박근혜 대통령만큼만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배신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키고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유승민이 배신하지 않고 김무성이 배신하지 않으면 지금의 탄핵 사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사람들한테 정말로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야당 정권 넘겨주면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나간 다음에 불과 6개월 만에 땅이 없어질 지경에 된 겁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우리 여기에 계신 서문시장 상인분들 다 압니다. 대구 시민들 다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은 보궐선거 때 이강철 후보한테 안 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틀 동안 운동해서 뒤집어가지고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선 때는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힘을 벗어 공천을 받은 3선 때는 저와 같이 제1번으로 공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기왕에 나갔으면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조은진이 보고 너가 잘못했다, 내가 맞았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6개월도 못 갈 당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배신하고 박근혜한테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배신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유승민이 배신하고 조영이 배신했는데 저 조은진마저도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대구는 배신의 도시가 될 뻔한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 대구는 얼마나 위대한 도시입니까? 6.25 사변 때 낙동강 전선을 피로써 몸으로써 막았던 내국의 성지입니다. 우리 보수파의 중심에 서서 조금은 좌파들한테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도 굳건하게 보수파를 지켜왔던 그 성지가 바로 대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승민과 같은 조영과 같은 배신자, 이 대구 시민들한테 완전히 나설될 수 없도록, 앞으로는 절대로 정치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김무성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덩치는 한 100kg 넘는데 그 사람 영도 자갈치 시장 거기가 지역구예요. 덩치값 좀 해라, 덩치값. 경상도 무시마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직 반성 못하고 있다.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배신자 김무성도 앞으로 절대로 정치 못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배신자 유승민과 배신자 김무성을 몰아내자. 대한민국 국민 60%가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존경하는 대구시의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서문시장의 상인 여러분, 이제 거짓오는 방송에 속지 마시다. 제가 저의 편한 자리를 다 던지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진실만큼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이제는 슬퍼하지 맙시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도 맙시다. 우리 새누리당으로 똘똘 뭉쳐서 보수 대개혁을 이루어봅시다.
여러분, 요즘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쟤하고 홍준표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유승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도 상관없는데 홍준표하고 단일화 하는데 홍준표가 후보 되면은 10%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고 있는 우리 보수 세력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우리 우파 세력들에게 준양이 양다리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우파를 대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 보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홍준표와 제가 단일을 하는데 저 조은진으로 단일을 하면은 바로 1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거 허풍시다 이런 얘기하는데 대한문 시청 앞에 500만의 애국 태국 세력들이 그분들이 5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1천만의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조은진이 단일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똘똘 뭉쳐서 좌파들에게 정권 주지 않고 우리 우파로 돈으로 대통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얼치게 좌파들이 대통령 사면 이렇게 고증 하는데 당당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다시 여러분 저는 유승민 인사를 하는데 이것이 대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이런 세계적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의 보수는 괴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의 보수가 된다는 것,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죽는다는 이 세상으로 저 좋은 짓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분이 지금 유니폼 입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우리는 여기에 한 번도 동원된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표가 오고 다음에 문재인이가 오고 다음에 국민이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유니폼 지랄을 할 텐데
여러분, 저는 했습니다. 대단히가 의뢰 말씀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 오늘 신금을 자 의사라이 뭐 1등 하겠습니까? 자 의뢰사라이 보수야 이건 자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의뢰사라이 자 오늘부터 출발을 다 하는데 힘찬 구호로 다시 한번 응원하십시다. 자 기호 6번 기호 6번